아파트 3곳 가운데 한 곳이 회계 처리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임의로 보관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더민주당 2차 컷오프로 최규성 의원과 강동원 의원이 공천 배제됐습니다. 도내에서만 3명의 현역이 탈락하며 물갈이가 현실화됐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유행성 이하 전염, 볼거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학기 교실 내 전염이 강하고 청소년 감염 우려도 높은 질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물갈이 강도가 예상보다 강합니다. 도내에서만 현역 의원 3명이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아직 경선 과정도 남아있어 탈락하는 현역 의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단수와 경선 지역을 발표하며 자연스럽게 2차 컷오프 대상을 밝혔습니다. 전북에서는 3선의 중진인 김제부안의 최규성 의원과 남원임실 순창선거구 강동원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곧바로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상대 경쟁력을 봐야 하잖아요. 누가 더 센가. 그 조사가 돌아간 적이 없었다고 지역에서. 근데 어쨌든 뭐 했다니까 재심 청구를 해서 재조사를 요구하려고 그래요. 더민주는 2차례에 걸쳐 지역구 의원 11명을 공천에서 배제했는데 이 중 전북이 3명으로 탈당 의원을 뺀 공천 물갈이 비율은 33%에 이릅니다. 더민주 현역 의원은 6명이 남았지만 경선과 본선 모두 만만치 않아 최종 생존 비율이 50%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더민주는 현재 익산 갑을과 군산 3개 선거구를 제외한 7곳의 경선 후보를 확정하고 주말부터 안심번호 여론조사 경선을 시작합니다. 국민의당 역시 군산과 정읍, 전주 병 3곳은 단수 후보를 확정했으며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경선 예비 후보를 모두 정하기로 했습니다. 후보 확정이 늦어지면서 경선 방법은 당초 계획했던 수기 배심원제보다 전화 면접 여론조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김제 부안은 선거구가 재편되면서 표심을 읽기가 더 어려워진 지역입니다. 단체장이 모두 무소속일 정도로 당파성이 약하고 3선의 중진이 공천에서 배제될 정도로 새로운 지역 대결 구도가 만들어질지 관심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은 예비 후보를 아직 등록하지 않았지만 김효성 주식회사 영빈관 대표이사가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4선에 도전하는 김춘진 의원과 최규성 의원이 당 공천을 놓고 경쟁을 벌여 일단 김 의원이 낙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당에는 대거 6명의 예비 후보가 몰렸습니다. 곽인희 전 김제시장, 김종회 전 원광대 겸임교수, 송강 변호사, 이병학 전 부안군수, 조남수 한삼코라 대표, 나유인 전 부안경찰서장이 각각 출사표를 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강상구 대변인이 출마했습니다. 김제 부안은 서로 다른 선거구였다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더민주당 소속 2 중진 현역 의원이 맞붙어 관심을 끈 곳입니다. 우선 김제가 지역구였던 최규성 의원이 2차 컷오프로 탈락함에 따라 지역 표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도 안 하는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여러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해요 많이. 생각도 안 하는 것도 아니냐. 특히 김제는 무소속 시장이 3선을 한 곳이어서 국민의당과 정의당 후보들이 더민주당의 아성에 강력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수는 김제가 더 많지만 선거구 변동과 중진 현역의 공천 배제 그리고 무소속 단체장 등 변수가 워낙 많아 혼전이 예상됩니다. 당을 떠나서라도 일 잘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휴가로 뽑아야 하지 않겠냐. 양 시군이 최근까지 새만금의 행정구역 편입을 놓고 작지 않은 마찰을 빚었던 만큼 양쪽의 갈등을 조정할 능력을 갖췄는지도 유권자들이 지켜보는 주요한 선택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오늘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서 총선 후보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타운 조성과 국립보훈요양원 유치, 농생명식품산업 수도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운천 민생119 본부장은 현장에서 청취한 600건의 민원을 중앙당에 전달하고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중대형 아파트 3곳 가운데 한 곳은 회계 처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정부 조사에서 밝혀진 건데 부실 비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지난 2014년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서 이겨 업체로부터 2억 3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아파트 관리비 통장이 아닌 별도의 통장으로 입금돼 회계 장부에서는 누락됐습니다. 실수죠. 이제 제 불찰이고 회계상으로 장소는 충당금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 보니까 걸린 거예요. 이 같은 아파트 회계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는 단순히 회계 부실에서 그치지 않고 비리나 부정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주의 또 다른 아파트는 지난해 당시 관리소장이 관리비 통장에서 수시로 돈을 빼내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소장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파트 법인 통장과 컴퓨터를 훔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도내 아파트 회계 부실과 비리가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전국에 있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384개 단지 가운데 34%가 부적합 의견을 받아 부실 비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 요구한다든가 공적인 돈을 일부 회사라든가 대표에 취해서 입주민의 관리비를 볼모로 이루어지는 아파트 업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근절할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로컬푸드가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완주에서 시작된 로컬푸드 직매장이 전주에 이어 익산에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당일에 수확한 농산물을 농민들이 직접 매장으로 옮겨 진열하고 점검합니다. 400여 품목의 익산 지역 농산물은 이처럼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생산자에서 소비자의 손으로 곧바로 건네집니다. 이곳에서는 최근까지 토요장터 형태의 비정기적인 직거래장이 운영되다가 위탁기관 선정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연면적 500제곱미터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 등 12억 원이 투입됐으며 안전성 검사실과 저온 저장실 등을 갖췄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지역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소득을 농업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로컬푸드가 한자리에서 공급되면서 300여 영세 농민들은 판로 걱정을 덜고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을 낼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이쪽에 내다 보니까 상당히 선호도가 좋고 신선하니까 또 그런 면에서 또 많이들 찾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도 중간 유통 과정 없이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좀 믿고 살 수 있는 거라 좀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아요.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방문객 1인당 평균 매입가가 17,000원에 연간 4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예측됩니다. 농업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농 복합 지역에서 처음 출발한 로컬푸드 직매장이 상생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라북도는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내 40개 어촌을 매월 한두 차례씩 방문해 1인당 최대 14만 원 한도 안에서 어업용 기자재 부품을 무료로 교체해주는 이동 수리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 수리소를 통해 선박 1,500척과 양식 기자재 21건이 점검 수리됐습니다. 새학기 독감만큼이나 감염이 걱정되는 질병이 바로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입니다. 특히 청소년층이 감염에 더 취약한데 집중 예방 접종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건강과 레저 정진호 기자입니다. 귀 아래 침샘이 부어오르면서 발열과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를 의심해야 합니다.
기침 등을 통해 감염되는 볼거리는 독감 못지않게 전염성이 강하고 새학기에 집단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도내 볼거리 환자는 많을 때는 전국의 18%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유독 높았습니다. 현재 유행성 이하 선염, 볼거리는 국가에서 필수로 권장하는 백신 접종이 거의 유일한 예방법입니다. 접종 시기는 영유아 때와 초등학교 취학 전 2차례로 오래전 접종을 받은 청소년층에서 오히려 감염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세에서 18세의 청소년에서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접종력이 없다면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2년 전부터 접종 기록이 없는 중고등학생들을 집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 8월부터 해서 전주 시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년 전수조사를 해서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저희가 그해 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 결과 도내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볼거리 환자가 줄기 시작해 올 들어 9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볼거리 환자의 전국 점유 비율도 큰 폭으로 줄어 4%까지 떨어졌습니다. 홍역과 풍진까지 예방하는 볼거리 접종. 전문가들은 예방 효과가 85% 수준에 이른다며 제때 접종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지난해 도내에서 10대와 20대 결핵 환자가 173명 발생했다며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경우 결핵을 의심하고 반드시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결핵균이 공기로 전염되는 만큼 기침할 때는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모레 오후 2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의 홈경기 개막전에 인터넷 사전 예매가 매진되는 등 팬들의 관심이 높아 개막전 최다 관중 신기록이 기대됩니다. 전북 현대의 역대 K리그 개막전 최다 관중은 2002년 안양 LG전 31,520명인데 예매 인원 기준으로 이미 넘어서 새로운 기록 경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반대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환경 영향평가 재실시와 제3의 부지를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실시 설계 승인 전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임실 오수 3.10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기념탑 참배와 독립선언문 낭독, 시가행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1919년 오수에서는 3.1운동 열흘 뒤 오수 보통학교 교사들이 주도해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전주시와 국립무형유산원이 무형문화유산 진흥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한옥마을에서 무형유산원까지 인도교 개설과 무형유산 박람회 개최를 위해 공동 노력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